네, 이제 앞에서 PAA와 샘플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실제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샘플링과 PAA를 구현해 보고 또 샘플링과 PAA의 차이점과 PAA의 방법이 샘플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또 해결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과 PAA를 C#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주시고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프로젝트는 콘솔 앱 또는 윈폼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콘솔을 이용할 경우에는 결과값을 콘솔로 보여주면 되고 또 윈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윈폼에 있는 폼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사용하려는 데이터 자체가 주가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윈폼을 통해서 윈폼에 있는 차트로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윈폼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해볼 프로젝트는 샘플링과 N, PAA 그래서 PAA 샘플링을 구현을 한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차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컴포넌트 중에 차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크기는 적당히 변경을 하신 후에 우선은 하나의 그래프상에 두 개의 데이터를 다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즉 원본 데이터와 변형된 데이터를 하나의 차트 에어리아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두 영역으로 나눠서 차트 에어리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윗부분에는 로우 데이터의 차트를 아랫부분에는 변형된 즉 샘플링 되거나 PAA를 적용한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해 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단 차트 에어리아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속성 중에 차트 에어리아스에 있는 추가 버튼 그럼 차트 에어리아가 1, 2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시리즈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시리즈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두 번째 추가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래 두 번째 차트 에어리아에 추가해주기 위해서 차트 부분에 있는 차트 에어리아를 2로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보다는 선형, 라인 그래프로 변형을 해주시면 일단 데이터를 표현해주기 위한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위에는 로우 데이터를, 다음에 아래에는 샘플링 된 데이터를 표현을 먼저 해줄 건데요. 따라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파일로 이동을 한 후에 우선은 저희가 실제로는 주식 데이터, 주가 데이터를 사용하겠지만 우선은 샘플링과 PAA를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구현해 보기 위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형태의 배열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 건데 로우 데이터는 초기화해서 값을 임의로 아무렇게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값들이 실제 주식 값으로 대응이 되겠죠? 적당히 값을 넣고 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일단은 로우 데이터를 먼저 첫 번째에 있는 타임 시리즈 즉 위에 차트 시리즈 부분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추가되어 있는 시리즈의 객체를 먼저 받아오기 위해서 차트1에 있는 시리즈들 중에서 첫 번째 추가된 거니까 0. 이 객체는 시리즈 참조 변수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시리즈 S1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using system window form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차팅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시리즈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2도 미리 받아 놓겠습니다. S2는 두 번째이죠. 차트 1의 시리즈의 1. 이제 S1에다가 로우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S1. 포인트죠. add를 할 수도 있고 add xy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add xy에다가 순서대로 xy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는데 x축 값과 y축 값. 포문을 이용해서 로우 데이터에 있는 i는 0, i는 로우 데이터의 개수만큼 length i++ 해주시고 이제 x는 i 또는 i 플러스 1을 해서 1부터 시작을 해주셔도 되고 i로 그냥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0부터 시작이 되겠죠. 저는 일단은 i 플러스 1을 해서 x축의 시작점을 첫 번째 데이터를 1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로우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이제 x축, y축 값을 포문을 돌면서 로우 데이터에 있는 값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한번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임의로 추가한 데이터가 차트에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우 데이터를 그냥 표현을 하는 방법인 거고요.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로우 데이터를 실제 주식 데이터로 변경을 시켜주기만 하면 주가 데이터가 표시가 될 거고요. 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키움 API에서 받아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KRX 같은 주식 증권사 사이트에서 값을 CSV 혹은 엑셀 파일로 받으신 후에 파일 리드라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로우 데이터는 표시를 해 보았으니까 이제 샘플링 하는 값을 또 아래에 표현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데이터의 개수가 2, 4, 6, 8, 10, 12, 14, 16, 18, 20, 22개니까 대충 개수를 좀 2개만 더 늘려서 13, 21 이제 24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을 구현하기에 앞서서 샘플링할 개수를 즉 샘플링할 포인트의 개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24개인데 이 데이터를 8개만 추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6개 또는 4개, 5개 원하는 점의 개수를 읽어올 수가 있겠죠. 샘플링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손실률이 결정이 되고 즉 너무 포인트를 작게 계산을 할 경우에는 샘플링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현재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데이터를 하나, 둘, 셋, 넷, 다 8개의 점만 취하겠다. 즉 8개의 점만 샘플링으로 사용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8개 대신에 16개의 데이터 정도를 또 16개 혹은 15개 정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데이터를 샘플링 하더라도 점의 개수를 몇 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른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데이터가 복잡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샘플링을 할 때 몇 개의 점을 선택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한 구현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임의로 대략 한 8개 정도 점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의 데이터의 개수보다 일단은 작은 개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원래 개수랑 상관없이 8등분을 해야 됩니다.
결국 8등분을 하기 위해서는 8개의 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8개 등분을 할 때 각 간격이 몇인지 계산을 해줘야겠죠? 일단은 얻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 8개. 그러면 8개를 얻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를 몇 개씩 건너뛰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샘플링을 구현을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선은 8로 나눠줬을 경우 이 데이터를 8로 나눠줬을 경우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결국 3칸씩 건너뛰면 즉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하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은 15, 32, 하나, 둘, 셋, 15, 하나, 둘, 셋, 14, 하나, 둘, 셋, 16, 하나, 둘, 셋, 20, 하나, 둘, 셋, 26, 하나, 둘, 셋, 25. 그다음에 하나, 둘, 이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3칸씩 건너뛰어서 8개의 값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샘플링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스태틱 형태로 만들어 보면 public 일단 아래 public static 이제 반환값 역시 더블 형태의 배열 형태를 반환을 해줘야겠죠? 다음에 이름은 샘플링이라고 하고 인풋으로도 역시 더블 형태의 값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받으면 이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new 더블 배열을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개수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의 개수니까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로는 몇 개의 점으로, 즉 포인트의 개수죠. 그래서 n을 전달을 해서 n개의 크기만큼, 즉 만약 8개만 포인터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8개의 배열, 사이즈인 더블 배열을 만들어주고, 즉 샘플링 데이터는 더블 형태죠. 더블 샘플링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서 계산을 한 후에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턴 샘플링 데이터. 그럼 이 사이에서 이제 샘플링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 간격을 계산을 할 때 로우 데이터 나누기 n의 간격으로 즉 인터벌이 되겠죠? 인터벌은 로우 데이터의 개수 나누기 n. 예를 들어 로우 데이터가 24다. 근데 선택을 하고자 하는 값을 8이라고 하면 로우 데이터의 개수 나누기 8 해서 3이라는 인터벌이 나옵니다. 즉 3씩 건너뛰어서 값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포문을 돌면서 int i는 0, i는 일단 개수는 샘플링 데이터의 개수죠. 샘플링 데이터의 개수, 즉 n개가 됩니다. ni++ 해주시고 이제 샘플링 데이터의 i번째 값은 로우 데이터의 i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3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벌 값이 되겠죠. 인터벌이 현재는 만약에 제가 8을 넣었을 경우에는 3이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즉 0, 다음에 i가 1일 때는 3, 6, 9, 1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있는 23은 안 하고 22, 21번째 값인 이 25를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한번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우선 로우 데이터, 즉 샘플링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로우 데이터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n 이렇게 값을 이용을 해주면은 n은 이제 8이 되겠네요. 만약에 8개의 점만 선택을 하고 싶다. 이거를 다시 새로운 배열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샘플링 데이터
그러면은 샘플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는 샘플링을 통해서 얻었고요. 이 샘플링 데이터를 다시 포문을 통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차트 S시리즈 S2에다가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샘플 데이터.샘플 랭스 플러스 이번에 S1이 아니고 S2에다가 포인트 add xy 역시 i 플러스 1이라고 해주고 콤마 로우 데이터 대신에 샘플 데이터의 i번째 값 이렇게 해주면 샘플링 된 값을 또 두 번째 타임 시리즈 차트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값을 표시를 했고요. 원본 데이터가 현재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샘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8개가 아니라 12개 정도로 변형을 하고 싶으면 숫자만 1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2칸씩 건너뛰면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8개로 했을 때보다는 원본 데이터를 많이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쉽게 봤을 때도 원래 데이터보다는 크기는 줄었지만 즉 개수, 차원은 줄어들었지만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죠. 원본 데이터와는 즉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차원만 축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잘 간단하게 표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본 데이터의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차원만 축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샘플링의 큰 문제고 샘플링이 이렇게 구현이 간단한 반면에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실제로 주식 데이터에 응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PAA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앞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PAA란 것은 이제 샘플링과는 비슷하지만 샘플링처럼 이렇게 값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한 후에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PAA 부분을 잠깐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샘플링과는 달리 샘플링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간격으로 값을 쪼개서 그 간격에 해당하는 포인트만을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라면 PAA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샘플링처럼 이렇게 피스와이즈 조각을 내지만 그 조각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의 평균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PAA 역시 점의 개수에 따라서 원본 데이터가 얼만큼 왜곡되는지 문제가 점의 개수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7개의 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된다면, 즉 이 점들을 이으면 7개의 점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원본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9개의 점을 선택할 경우에는 조금 다소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개수는 역시 PAA에서도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하지만 샘플링처럼 중간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보다는 조금 더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PAA 역시 그렇게 뛰어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서 한번 또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